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과제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정답 예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메뉴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제일 거의 보통 먼저 작업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메뉴입니다. 그래서 메뉴 부분을 제일 먼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습을 통해서 내가 HTML이랑 또는 CSS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연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HTML 구조를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만든다 했을 때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설계도도 중요하겠지만 설계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당연히 뼈대가 있어야겠죠. 그죠?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당연히 튼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HTML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HTML 뭐 그까이 거 대충 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CSS를 조금 화려하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HTML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CSS를 디자인 입히는 것도 당연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HTML 구조를 짜고 그거에 맞게 스타일을 입힌다 하더라도 구조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디자인도 뒤틀리고 그 다음에 구조가 조금만 변경돼도 레이아웃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TML을 조금 잘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HTML을 디테일하고 잘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구현을 해내는 게 먼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이거를 뭐 디테일하고 뭐 효율적이게 구성을 한다거나 그런 걸 너무 고민하게 되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져요. 요 HTML, CSS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소용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현해보고 그 다음에 구현해낸 것들이 눈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지만 이게 조금 재밌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자, 저는 요거 시작 있죠? 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이제 메뉴 작업을 할 건데, 근데 메뉴 작업을 할 때 메뉴가 아니라 로고 작업을 할 건데 로고를 보게 되면 어때요?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손가락 표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클릭해야지만 뭔가 그래요. 뭔가 클릭 대상이라는 거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에서는 클릭 대상을 의미하는 건 뭐다? 바로 A 엘리먼트다라는 거죠. 근데 이 A 엘리먼트의 너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지금 손가락 표시가 없다라는 거는 A가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로 감싸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죠. 그래서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라고 쓰고 BMX만 딱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여러분들 A 검색해보면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칠했을 때 굉장히 좁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글자는 이렇게 텍스트는 가운데로 가지만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클릭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린 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클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건 A의 너비가 어떻다?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좁은 상태, 즉 얘를 만약에 인라인인 상태로 만들어 보면 당연히 얘가 정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어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거는 대상 엘리먼트가 품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는 속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A의 특징 인라인인데 인라인 너비 높이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너비가 최소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글자 A가 품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을 해봤자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비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A를 정렬하는 방법. 자, 그건 얘를 어떤 특정 엘리먼트로 하나 감싸주는 거죠. 특정 엘리먼트로 하나 감싸주게 되면 어때요? 자, div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div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블루라 칠해볼 건데, 자, 얘는 어때요? 굉장히 넓죠. 왜? div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블럭은 여러분들이 딱히 어떤 스타일 속성을 주지 않아도 너비가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div 안에 a 텍스트, 즉 div에 품고 있는 텍스트는 몇 자? 하나죠. 그죠? 이 bmx는 a 엘리먼트가 품고 있는 텍스트지 div가 품고 있는 텍스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a를 정렬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주면 된다? 바로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div에 품고 있는 텍스트가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로고 만든 것 같이 마우스를 여기에만 올려야지만 클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 되는데, 자, 작업할 때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여기를 A만 이런 식으로 건들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이렇게 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로고는 누구의 자식으로 있는 거다? div의 자식인 A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작업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HTML 상에 있는 모든 A 엘리먼트가 디자인이 다 바꿔버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콕 집어낸 다음에 그 녀석한테 디자인을 입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div의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div의 자식인 A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A 엘리먼트만 쓰신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폰트 사이즈를 그냥 적당히 키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를 키웠는데 어때요? 자, 얘네 디자인이 굉장히 구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줄 거고, 자, 밑줄도 그어져 있으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논처리 해줘야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저는 줄 건데 레터 스페이싱도 같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0.r이에요. 0.3r이에요. 자, 그러면 로고는 완성이 됐죠. 자, 이제는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클릭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얘네는 저는 내부로 감쌀 거예요. 자, 내부를 일단 감싸는데 이 텍스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로 감싸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너비를 줬을 때 균등하게 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얘네들을 각각 감쌀 건데, 자, 근데 감싸기 전에 얘네들이 요거 클릭이 돼야 된다는 거는 텍스트가 뭘로 감싸져 있다?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A 엘리먼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그냥 A로 감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섹션이라고 쓸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 안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그대로 도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만 교체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됐어요. 자, 근데 이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자, 섹션은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부의 자식으로 섹션의 자식으로 A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서 지금 얘네들이 세로로 한 줄씩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섹션한테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섹션한테 접근을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섹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내부의 자식으로 섹션이 있는 거니까 내부의 자식인 섹션으로 접근할 거다.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줄 거다. 왜? 자, 왜 제가 인라인이 아니라 인라인 블록을 줬죠? 인라인은 뭐가 안 먹는다?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안 먹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인라인 요소는 너비 높이 패딩 마진이 안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인라인 블록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텍스트로 바꿨기 때문에 네버한테 뭐 하면 돼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제가 이 섹션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내부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니까 이 섹션도 정렬이 되던데요. 자, 사실상 이 섹션이 정렬이 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내부가 품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섹션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요소로 바꾸기 전에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불러오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거라 했죠?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몇몇 디자인 스타일, 즉 CSS 속성은 자식이 딱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상속되는 성질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텍스트 얼라인이 지금 누구한테 상속된 거냐면 섹션한테 상속된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텍스트 얼라인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다가 너비를 적당하게 주면 되겠죠. 왜? 섹션은 지금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한 100픽셀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당하게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A한테 접근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 A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내부의 자식인 섹션, 그 다음에 그의 자식인 A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컬러를 블랙 주시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볼드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폰트 웨이트는 A다가 주는 것보다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게 나아요? 왜냐면 막대기도 굵어져야 되니까 내부한테 주면 이제 막대기도 같이 굵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속되는 성질을 잘 이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만드신 분들은 잘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뭐가 발생했을까요? 중복이 발생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지금 div의 자식인 A도 우리가 컬러 블랙이랑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줬고, 그 다음에 내부 섹션의 자식인 A도 컬러 블랙의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줬죠. 이걸 왜 준 거죠?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 스타일이 좋다 안 좋다? 굉장히 좋지 못하다. 구리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구리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평범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즉 컬러를 블랙으로 만들어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A를 조금만 쓸까요? 많이 쓸까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쓰는 A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후손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면 어떻다? 계속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A라고 쓸 거고 중복이 되는 요 녀석들을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다가 이걸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여러분들이 A를 한 큐에 이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모든 A 엘리먼트는 컬러 블랙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논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A의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라는 건 뭐냐면 이제 HTML 태그를, 그러니까 HTML 태그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스타일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지 않아도 뭐 div 섹션 아티클 내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블럭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A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뭐 컬러가 파란색이다, 뭐 밑줄이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준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는 A의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 참고로 이 노멀라이즈는 CSS 최상단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밑에다가 적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위에서 A를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속성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div 섹션 이 A는 컬러를 여러분들이 뭐 레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얘가 지금 더 우선순위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게 바뀌거나 그렇진 않아요. 우선순위가 얘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위에서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게 다시 이제 뭐 생략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노멀라이즈는 무조건 작성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